좀 전에 연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구성분인 C3H8은 위에다 주면 3 더하기 4분의 8, 3이 탄소개수고요. 8이 수소개수죠. 4분의 1만큼 들어가서 정리하면 얼마예요? 5, O2가 타소 3 CO2 계속 탄소개수 따라다니죠. CO2 플러스 수소개수 따라다니죠. 2분의 8 4 H2O가 생기죠. 연소가 되면은 탄소, 수소로 된 프로파이든, 부타이든, 천연가스 주성분이 메탄이든 꼭 생성물이 뭐가 생겨요? CO2하고 H2O가 생긴다. 이렇게 되고요. 처음에 연소를 하면은 이게 많이 나오죠. 점점점 증가하죠. 공기 중에 실내에서 연소를 한다고 치면 이제 환기를 안 하고 태운다면 그럼 계속 나오다가 공기가 점점점 줄어들면은 공기가 줄어든다는 말은 이제 산소가 줄어든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은 C가 이 탄소 성분이 덜 타가지고 불완전 연소가 돼서 CO가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프로파이든, 부타이든, 천연가스든 타면은 안 나오는 가스가 있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그게 뭐예요? 황성분이었기 때문에 SO2와 황산가스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 거죠. 네, 해당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성분이 프로판만 있는 게 아니죠. 부탄도 있었죠? C4H10 이렇게 타면은 C4H10 부탄은 얼마예요? 4하고 10이니까 4 더하기 4분의 10 계산하면은 4분의 10은 2.5죠? 그러니까 숫자 계산하면 6.5O2가 들어가면은 CO2가 얼마 나와요? 탄소계수만큼 똑같이 나오죠? 4CO2가 나오고 플러스 수소계수 반틈에 수증기가 나오죠? 2분의 10이니까 계산하면 5H2가 나오죠. 이제 비교를 해볼 건 이거예요. 프로판 연소할 때는 산소가 5개, 5배의 산소가 들어갑니다. 부탄이 연소할 때는 산소가 몇? 6.5배, 6.5배의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탄 연소 시는 프로판보다 몇 배? 5분의 6.5 나눠보면은 약간 1.3배가 되겠죠? 그렇죠? 1.3배의 산소 또는 공기가 필요하다.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라는 소리고요. 공기가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탄화수소를 기체 상태에서는 발열량이 그만큼 많이 나요. 그러니까 메탄이 탈 때는 CH4가 탈 때는 탄소가 1개잖아요. 1개. 4개니까 1 플러스 4분의 4 계산하면 얼마죠? 2, O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메탄이 탈 때는 산소가 요만큼 2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프로파인 탈 때는 5 들어가고요. 부타인 탈 때는 6.5가 들어가요. 뭐 LPG 주성분이 대부분 100% 프로파인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메탄이 주성분이 도시가스가 탈기 비해서 2에서 5면은 2.5배. 공기가 2.5배 필요하다는 소리고 발열량도 2.5배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이 배수만큼 발열량도 비례하고 뭐예요? 공기도 그만큼 많이 필요해요. 지식사고도 그만큼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소에서 이만큼 알아주시고 성질을 그 다음에 이제 액화가 된 것을 기화가 될 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증발온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증발온도 대기압 상태에서 각각 성분들이 어떻게 증발이 되는가 또는 반대로 하면은 대기압 상태에서 몇 도가 되면은 몇 도로 저온이 되면 액체로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부탄이 보면은 메탄부터 보겠어요. C4, CH4, C3H8, C4H10. CH4를 비교를 한 이유는 이것은 이제 천연가스잖아요, 그렇죠? 천연가스 주성분이 메탄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62도예요. 마이너스 162도 천연가스는. 근데 이제 C3H8은 마이너스 42도예요. 부탄은. 근데 C4H10 부탄은 C3H8 프로판은 마이너스 42도, 부탄은 마이너스 0.5도예요. 대부분 겨울철에 보면은 우리나라 겨울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섞어져 있는 이런 것이 주로 섞어져 있는 LPG 같은 경우는 LPG 가스 용기에서 이제 가스가 이렇게 기화가 돼서 호스를 타고 공급될 때 우리나라 기온이 바깥 기온이 영하 42도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프로판이 계속 기화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탄은 어때요? 0.5도 이상이 되어야지 거의 그러니까 영하로 막 영하 5도 10도 이렇게 떨어진다. 이건 기화가 안 돼요. 그냥 마이너스 0.5도 이상으로 올라와야지 기화가 되는 건데 기화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LPG의 약점이 그거예요. LPG의 약점은 뭐냐면은 기온에 따라서 외부 기온에 따라서 위액의 온도에 따라 기화되는 성분이 어떤다? 같아요, 달라요? 성분이 달라집니다. 외기 온도에 따라 다른 말로 하면 계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면은 부탄도 프로판도 다 골고루 섞어져서 기화가 충분히 돼서 빈통이 돼요. 빈통 용기가. 근데 겨울철이 되면은 출렁출렁 흔들어 보면 들어있는데 안 나와 가스가. 뭐만 나와요? 겨울철이 되면. 프로판 성분만 죽으라고 올라오는 거지 부탄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막 왜 시그널이 복잡하게 했을까요? 프로판은 5 들어가는데 부탄은 6.5 들어간다. 지금 몇 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1.3배. 산소가 1.3배 들어갔다. 그 말은 공기가 1.3배 더 들어갔다. 그 말은 발열량도 1.3배 더 나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발열량이 더 나왔다는 것을 한번 초점을 맞춰봐요. 겨울에 부탄이 안 나와. 가스를 틀면 안 나와. 식당에서 이제 용기를 잔뜩 집합제로 여러 개 연기라고 쓰는데 프로판만 나온단 말이에요. CCH8만. 여름철에는 부탄도 섞어져서 나왔어. 근데 겨울철에는 부탄은 안 나오고 프로판만 나와. 발열량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진단 말이죠. 겨울철에 불이 더 화끈하게 타야 되는데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스의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스 조성이 달라진다. 가스 서로 혼합되어 있는 가스가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스 조성이 달라지고 기화되는 성분이 다르다는 말은 조성이 다르다 그 말이고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조성이 다르면은 열량의 차이가 나 안 나? 그렇죠. 발열량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절 똑같이 이렇게 연소를 시켜서 발열량이 똑같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발열량이 일정치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는 어려워요. 겨울철 같은 경우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시외곽지로 가스 배관을 하기 어려운 곳에 뭐 전원식으로 해서 빌라가 돼 있다거나 또는 아파트 단지가 소형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다. 그러면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파트 단지 다른 곳에 별실을 만들어서 LPG 저장실을 따로 만들어요. 별도로 뭘 만든다고? LPG 탱크 저장실을 만들어요. 그러면 LPG 저장실에서 보면은 이런 충전소 같은 데 보면 탱크 롤리차 가가지고 주기적으로 가서 거기다가 어때요? 소형 제한 탱크에다 채워준다고요. 예, LPG 가스를 채워줘요. 액체로 이렇게 펌프로 이송해서 또는 압축기로 이송해서 채워줘. 그러면 그 저장 탱크에서 기화가 돼가지고 각 세대별로 가스 배관을 다 공급을 하는데 여름에는 연량이 잘 나와. 겨울에는 보일러까지 돼야 되는데 연량이 안 나와. 반대가 되는 거죠. 주로 겨울에 많이 떼는데, 그죠? 그래서 또 기화량도 차이가 나. 부탄은 계속 동안에가 저장 탱크에 남아있는데 부탄은 안 나오고 출렁출렁한데도 안 나와 가스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강제 기화 방식을 채택해. 뭐라고요? 강제 기화 방식을 채택한다. 잘 이제 강제 기화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걸 전부 다 기체로 만드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난도서 외기 온도에 따라 열을 조금씩 이렇게 흡입이 되면 흡수가 되면은 저절로 온도가 올라가서 증발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기다리고 있으면 성분이 달라져. 따라서 강제 기화 방식을 채택한다. 강제 기화는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강제 기화 그렇죠. 강제 기화를 하면은 성분 조성이 어때요? 계절 따라 변하지 않죠. 성분 조성이 일정해. 그리고 발열량도 어때요? 일정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발열량도 일정하게 나와가죠. 그 다음에 대량의 가스를 공급할 수가 있겠죠. 많이. 그래요, 안 그래요?
기화를 하느냐? 생각해. 기화라는 것은 액체에서 뭘로? 기체로 만든 거예요. 물이 끓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물이 끓일 때는 첫째 끓이죠. 맞아요, 틀려요? 1번이 끓인다. 다른 말로 하면 열을 가한다. 맞죠? 다른 말로 하면 온도를 어쩐다? 온도를 올린다. 높인다예요. 온도를 높인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거 말고 냉동 수업할 때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액체가 끓는 현상은 액체 속에 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열을 흡수를 하면은 튕겨 나가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기체 분자라고 그랬죠? 근데 막 너도나 놀것이 튕겨 나가는 거 보고 끓는다, 비등한다, 포화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가봤자 바깥에서 누르고 있는 압력이 세면은 오면 놔두고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죠? 잘 기억을 해보세요. 만약에 위에 압력을 없애버리면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튕겨나간다 그랬죠. 즉 물은 0도에서는 얼음이 얼지만 반대로 하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0도예요. 0도면 물이 생기죠. 근데 0도에서도 물이 끓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 녹는 물 위에 있는 공기 압력, 대기 압력을 완전 진공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때요? 물 분자 자체의 에너지로도 어떻게 움직임으로도 튕겨나와서 기체가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끓이는 방법도 있고 문제는 두 번째는 압력을 어쩐다? 압력을 낮춘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방법은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위에를 압력을 어때요? 빼주는 거예요. 압력을 없으면 저절로 기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온도를 높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가온이라고 하고요. 압력을 낮추는 걸 보고 뭐냐? 가압이라고 해. 그러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요 이제. 먼저 온도를 높인 다음에 압력을 빼주면 더 확실하지 않냐? 아니 압력 빼고 온도를 높이자 이거지. 그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요. 뭐냐면 그래서 가압 가온 방식이 있고 가온 가압 방식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강제기화 방식은 두 가지라. 방식이 뭐예요? 가압한 다음에 가온하는 게 있고 가온한 다음에 가압하는 방법이 있어. 말장난 같은데. 둘 다 원리가 어차피 기체로 만드는 건데 제가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조건 단순한 게 하지 마시고. 알았죠? 단순한 게 하지 마시고. 즉, 이 천연가스가 되어 있는 LNG 주성분인 메탄 요것은 마이너스 162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그런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온이 영하 162도 올겨울에 몰라요. 폭탄도 떨어지면 162도 떨어지는가? 내년 봄에 좀 어떻게 잘 살아서 만납시다. 이게 아니고 아무리 기온이 떨어져도 저를 염려하죠. 그 말을 천연가스를 주성분하는 LNG를 기화시켜서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한겨울도 성분이 똑같아. 여름에도 똑같아. 근데 LPG를 사용하는 대형업소라든지 이런 데 집합 공급제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때요? 에? 계절마다 달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요걸 한번 이제 다시 해보죠. 어차피 정리하는 거니까. 메탄보다 최소 몇 배예요? 요 천연가스인데 도시가스 주 원료로 쓰고 있는 천연가스인데 요거 보면 비교해보면 몇 배야? 2.5배잖아요. 근데 다시 프로판보다 부탄이 1.3배야. 근데 LPG를 업체에서 쓰는 이유는 공기가 물론 많이 필요한 걸 알아요. 도시가스 사용업보다도 많은 공기를 필요한 걸 알고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환기를 잘 하면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돌아가시는 수도 있어. 심하게 이야기하면 질식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판을 LPG를 주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발열량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열량이 어마어마하게 2배 반이 넘게 나와. 2배 반, 3배 나와요. 그러면은 식당 같은 데 조리업체 이렇게 열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열이 나와야지 요리를 얼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이라고 했더니 비벼가지고 마찰절로 해가지고 온도 올라오는 거 기다려서 물 끓일 거예요? 손님 하나 앉아있다 다 나가지. 요즘에 보면은 골목 상권 사진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JTBC JTBC 아니라
거시기 채널 번호는 이야기 안 했겠어요. 2번호인데 그리고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손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회전이 돼야 돼. 예? 식당 같은 경우는 손님이 앉으면 5만 원 탁탁 나와야 돼. 물론 소통량이 빠른 것도 있지만 아예 불이 시원찮으면 그게 나와야 요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라면 여기 두 사람이었는데 라면이 나온 게 아니라 푸셔푸셔가 나왔어요. 뭔 이야기인지 알죠? 푸셔푸셔라고 알아요? 라면 땅처럼 생겨서 그냥 가루 스프 넣고 푸셔갖고 공기째 부숴갖고 가루로 해서 먼저 생라면 먹는 거 그거 과자로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관리량이 많기 때문에 없어져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통 가지고는 한 통 떨어지면 어때요? 거의 가스집이죠. 여기 배달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내가 뭐 손님 그동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통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통을 여기에서 쓰는 거죠. 맞죠? 네. 따라서 강제 기아가 아니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탱크를 이용하는 거죠. 보통 소형 저장 탱크. 알겠죠? 뭔 탱크? 소형 저장 탱크. 소형 저장 탱크. 근데 그게 아니고 용기를 여러 개를 이용하는 용기 집합체 시설 같은 경우는 용기 집합체 여러 개 이용하는 거예요. 묶어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업체 같은 데 담벼락 옆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장 용량이 100kg 이상이 되면은 눈, 비 이런 것을 어때요? 맞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광 장치 또는 우비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케이스 안에 넣어라. 그래서 100kg 총 용량 100kg 이상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은 구분이 딱 돼서 전혀 안 돼. 그럼 케이스 안에 넣으라는데 이 케이스를 뭐라 하냐? 캐비넷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보관할 때 LPG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체 통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 시설 같은 경우는 총 용량이 100kg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뭘 한다고? 자, 그 다음에 강제기화 방식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막 대단하게 소형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저장 탱크가 지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도 있어? 이렇게 지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알죠? 또는 뭐도 있다? 지하에도 있다. 어디도 있다? 지하에도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지상에 있는 경우를 봅시다. 지하에 있는 경우를 보고요. 이렇게 지하에 딱 묻었어. 자, 묻었는데 이제 너무 묻고 나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초콜을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지하에 딱 묻었어. 묻었는데 속에서 이제 액화 같은 경우는요, 액체 같은 경우는 탱크가 상부에 어때요? 빈 공간이 있어야 돼. 만땅으로 채우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 용기나 탱크는 상부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야 돼. 왜? 이게 열을 흡수한다든지 또는 속에서 증발하면 이게 짠 차면은 속에 압력이 빵빵하게 높아져. 근데 액체 자체를 만땅으로 채워놓으면은 기화되는 이런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가스가 상부에 차면 통이 터져버려요. 압력이 초과가 돼. 지금 자꾸 안전관리 하는데 가스의 모든 규정들 저런 것들은 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네. 하나는 터지는 거, 하나는 돌아가시는 거. 하나는 터지는 거, 하나는 중독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가연성 가스가 불이 나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폭발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폭발하는 것도 있지, 햇빛 받아서 폭발하는 것도 있지, 불 붙어서 폭발하는 것도 있지,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지 혼자 폭발하는 것도 있지. 이게 뭐냐면 압력이 초과됐을 때. 압력이 초과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과충전이 됐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못 견디죠. 네. 또는 속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게 너무 꽉 차가지고 빵빵해서 터지는 경우예요. 그렇겠죠? 따라서 위에 뭐 말고 10% 뭐 넣어야 돼? 안전공간이라고 그래. 명칭을 뭐라고 그래? 안전공간. 그럼 이것을 안전공간에 차있는 가스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속에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은 터지니까 그것을 바깥으로 어떻게 배출해 줄 수 있는 방출관을 달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뭘 단다고? 방출관. 원래 방출관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안전밸브 방출관이라고. 안전밸브에서 분출하는 가스가 바로 그래서 여기다 뿜는 게 아니고 안전한 곳으로 뿜어주도록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방출관의 위치가 탱크로부터 몇 미터? 노출된 지상으로 2m 이상. 아시겠죠? 네. 또는 최소한 지면으로부터 얼마? 지면으로부터는 5m 이상. 알았죠? 몇 미터 이상? 5m 이상. 이 둘 중에 높은 곳으로 방출관을 해줘야 돼. 어? 예를 하나 문제 낼게요. 요 밑바닥 지면으로부터 탱크까지가 탱크 크기가 워낙 커가지고 여기까지가 만약 8m였어. 그럼 방출관 높이는 몇 미터예요? 5m로만 해야 될까? 8, 2 더해서 10m로 해야 될까? 네? 10m로 하는 거예요. 탱크 윗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또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5m 이상. 둘 중에 낮은 건 높은 거? 높은 거. 그 탱크 바닥부터 탱크 밑면까지 만약 8m라면은 5m로만 잘라야 돼요? 아니면 8, 2 더해서 10m 해야 돼요? 10m 해야 된다고요. 5m 오면은 8m가 높이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야지. 이렇게 내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문제를 안 풀고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문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LPG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자, 용기 같은 거 이런 거 운반하고 그러니까 보통 볼 때 영어 규정할 때, 영어 정리할 때 수업을 했는데 가스 용기는 얘가 2분의 1이 찼어. 2분의 1. 딱 2분의 1이야. 그럼 뭐라냐면은 충전 용기라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 차 있으면은 충전 용기 2분의 1이 못 미쳤어. 2분의 1 미만일 때 차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잔가스 용기 그렇게 불러요. 뭔 용기? 잔가스 용기. 자, 그 다음에 LPG 탱크하고 용기하고 다른데 LPG 탱크는요 햇빛을 반사, 복사율을 반사하기 위해서 보통 흰색으로도 하거나 은백색으로 많이 해요. 가스 제약 탱크는 보통. 그러나 용기를 운반할 때는 여러분들 푸른 판청산에 올라가 때 산노 그런 것은 용기를 말해요. 가스 용기, 통 운반하는 거. 그건 색깔 균형이 있어요. 탱크는 색깔 균형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죠? 산노 때 LPG는 기타에 쓸게요. 이게 회색 통이죠. 용기 색깔이 뭐야? 회색 용기. 글자는 LPG 글자 써졌는데 뭔 색깔이에요? 핏빛이 나는 색깔이에요. 빨간색. 어? 네. 이렇게 써져 있어요.